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축구 17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4일 토요일 해외 축구 TSG 1899 호펜하임 vs 쾰른. 호펜하임은 홈에서 공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중원 압박에 갇히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크다. 쾰른은 올 시즌 효율적인 후역습 전술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호펜하임이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주도권을 쾰른에게 내줄 공산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경기 흐름을 감안할 때 쾰른의 날카로운 역습이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BS 호펜하임은 빌드업 기반의 공격이 쾰른의 견고한 수비와 날카로운 전환 앞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쾰른이 전술적 상승과 효율적인 역습을 무기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며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호펜하임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엘라스 베로나 FC vs 사소올로. 양팀 모두 공격 전술이 단조롭고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베로나는 세르다르를 중심으로 중원 밸런스를 잡지만 전방에서 마무리를 책임질 자원이 부재하다. 사소올로 역시 피나몬티와 베라디를 활용한 공격이 최근 위력을 잃었고 대안 전술도 부재하다. 결국 답답한 공방전 속에서 전후반 90분이 소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의 주도권은 쉽게 넘어오지 않고 양팀 모두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소극적 운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전술적 한계가 맞물리며 결국 승부를 가를 힘이 부족한 무기력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베로나와 사소올로 모두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지고 결정력이 부족해 경기를 주도하기 어렵다. 공격의 답답함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득점 혹은 저득점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무승부를 노리는 척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강추. 언더 강추. 파리FC vs 로리앙. 파리FC는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압박 회피와 짧은 간격 패스를 기반으로 전술 완성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제벨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며 전방 연결의 중심축이 되고 케발은 폭발적인 돌파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든다. 카마라는 세컨볼 상황에서 결정적 위치를 점유해 빠른 마무리를 시도하며 전체 공격 템포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의 조합은 단순한 돌파가 아닌 구조적인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며 승격 첫 시즌임에도 중위권을 유지하게 만든 동력이 된다. 반면 로리앙은 핵심 자원의 부상 공백으로 빌드업이 느려지고 중원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공수 전환이 늦어진다. 공격은 예측 가능한 루트에 갇혀 있으며 세컨볼 대처와 후방 리커버리가 모두 무너지고 있어 원정에서 반등을 만들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루트에 의존하는 공격은 파리FC의 조직적인 수비 앞에서 봉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에서 전술적 짜임새와 홈 이점을 모두 갖춘 파리FC가 주도권을 잡을 그림이 선명하다. 18FC는 승격팀임에도 빠른 전개와 간결한 빌드업 구조를 완성하며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로리앙은 부상 누적과 단조로운 전개 패턴으로 인해 공수 전환이 늦어지고 창의성이 떨어진 상태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흐름 모두 파리FC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번 매치는 홈팀이 잡아낼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리FC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본머스 vs 플럼. 본머스는 세메뉴의 폭발적인 아이솔레이션 돌파와 날카로운 인프런트 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테버니어가 중원에서 전환 속도를 높이며 세메뉴와 에바니우송을 활용해 플럼의 느린 수비를 공략할 그림이 예상된다. 반면 플럼은 호드리고 무니스와 이어비를 통한 공격 루트가 최근 부진하고 루키치의 중원 장악력만으로는 전술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플럼은 원정 경기 특유의 수비 부담 속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머스는 교체 전력 우위와 빠른 템포 전환으로 후반부에 더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 본머스가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머스는 세메뉴의 돌파와 중원 전환 속도로 상대를 흔들며 홈 경기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플럼의 빌드업 불안과 교체 자원의 한계를 감안하면 본머스가 후반부의 흐름을 가져가며 승리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본머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CA 오사수나 BS 헤타페 CF. 오사수나는 홈에서 3백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템포를 올리고 오로즈의 패싱과 부디미르의 버티기가 결합해 세컨드 볼 회수율을 끌어올린다. 루벤 가르시아 부제는 구조적으로 보완하되 몬카율라를 활용한 후반 스피드 인젝션으로 파이널 서드 진입 빈도를 유지한다. 반면 헤타페는 5백으로 블록을 낮추지만 측면 뒷공간 회복과 중원 전개 속도가 뒤처져 오픈 플레이에서 점유를 잃기 쉽다. 후안 미르소 이탈로 전방의 침투 다양성이 사라져 우체 중심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고 2차 가담 타이밍이 늦어진다. 그래서 경기 중후반에는
오사수나가 하프 스페이스 스위칭과 세컨드 볼 연계로 압박을 유지하며 찬스질을 누적시킬 가능성이 크다. 종합하면 홈 템포 주도권, 교체 카드의 속도 변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의 디테일에서 오사수나가 앞선다. 1호사수나는 템포 조절과 세컨드 볼 장악에서 우위를 보이며 홈에서 흐름을 잇는다. 헤타페는 5백의 두께에도 불구하고 전환 속도와 전방 옵션 한 개로 반전 장치가 부족하다. 후반 교체 국면까지 고려하면 오사수나가 경기의 결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길 개연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오사수나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리즈 유나이티드 vs FC 토트넘 호스퍼. 리즈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를 유지하며 토트넘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피로에가 전방에서 라인을 계속 흔들어주고 제임스가 폭발적인 돌파로 측면을 공략한다면 토트넘의 체력적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 슈타흐가 중원에서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전방으로 볼을 공급해주면 리즈의 공격 전개는 한층 매끄러워질 것이다. 반면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를 소화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강행군을 이어가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체력 소모로 인해 압박과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리즈의 빠른 전환과 침투 패턴에 취약할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흐름이 홈팀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크다. 리즈는 홈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지친 토트넘을 공략할 수 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후유증으로 압박 강도와 중원 장악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후반에는 더 큰 공간을 내줄 수 있다. 결국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리즈 유나이티드가 홈에서 공격 주도권을 잡아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리즈 유나이티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오비에도 vs 레반테. 이 경기는 수비 지향적인 전술과 제한된 공격 루트가 맞붙는 흐름이다. 오비에도는 1-2치의 부재로 최전방 마무리가 약해지고 빌드업을 통해 팍스 근처까지 가더라도 결정적 찬스를 만들기 어렵다. 차이라와 덴동커가 중원에서 템포를 잡지만 전진 속도나 침투 지원이 부족해 공격의 파괴력이 떨어진다. 레반테 역시 5-4-1의 안정적 블록을 유지하면서도 전방 지원이 느려 슈팅수가 극도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후방 안정감은 유지하지만 전방에서 변화를 줄 자원이 부족하며 교체 카드로도 드라마틱한 공격력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 흐름은 느린 템포와 중원 싸움으로 흘러가며 특정 기회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양팀 모두 골 결정력 부재와 전술적 보수성으로 인해 승부를 가를 한 방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비에도는 핵심 공격수 부재로 마무리 단계가 약하고 레반테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술로 슈팅 자체가 적다. 양팀 모두 후반 교체 카드로 공격 전환을 꾀하기 어렵고 경기 흐름은 수비적 균형 속에서 쉽게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답답한 템포 속에서 무득점 또는 저득점의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SS 라치오 vs 토리노 FC. 라치오는 홈 어드밴티지를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를 설계할 것이다. 카스텔리아노스의 결정력과 바시로의 페네트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공격 루트는 토리노의 느린 전환 수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토리노는 블라시치 중심의 빌드업과 시메오네의 마무리에 의존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전개가 끊기고 후방 라인의 커버가 허술해질 가능성이 크다. 체력적 부담이 없는 라치오가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다. 게다가 홈에서 라치오는 전진 패스를 빠르게 이어가며 상대 중원을 압박하고 전방에서 2차 가담으로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렇게 몰아치는 템포와 강한 압박은 토리노의 느린 전환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을 더욱 크게 노출시킬 것이다. 일라치오는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고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강점을 갖춘 팀이다. 카스텔리아노스와 바시로의 조합은 토리노의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며 경기 전반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가 원정에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치오의 승리 흐름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라치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강추. 파르마 칼초 1913 vs US 레체. 파르마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르도네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날카롭게 침투해 레체의 허술한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 아드리안 베르나베가 후방과 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활약하며 오르도네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면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레체는 이번 시즌 최하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중앙과 측면 모두에서 수비 조직이 무너져 있으며 페널티 박스 안쪽을 안정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테테 모렌테의 수비 가담 지연과 라마다니의 압박 부족이 맞물리면서 공간을 쉽게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파르마에게 유리한 공격 루트를 제공한다. 특히 레체는 후반에도 교체 카드가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해 실점 위험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전술적 완성도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파르마가 경기 내내 주도권을 유지하며 다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일파르마는 오르도네스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와 베르나베의 전진 패스를 통해 레체의 무너진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레체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질 만큼 불안정한 수비 조직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고
후반에도 흐름을 바꿀 자원이 부족하다. 결국 홈에서 경기 템포를 쥔 파르마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파르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레버쿠젠 vs 우니온 베를린. 레버쿠젠은 틸만의 넓은 활동 반경을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을 잇는 공격 루트를 완성해 시크에게 결정적 찬스를 공급할 수 있다. 틸만이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후방 빌드업과 전방 공격을 동시에 연결하면 벤세기르가 하프스페이스를 흔들며 추가적인 돌파 루트를 열 수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파이브백을 흔들며 우니온 베를린의 수비 블록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니온 베를린은 파이브백을 유지하려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과의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페널티 박스 앞 공간에서 상대에게 찬스를 허용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안사와 일리치가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레버쿠젠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 앞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고 후반전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체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우위에 있는 레버쿠젠이 홈에서 공격 템포를 장악하고 틸만의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시크가 마무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레버쿠젠은 틸만이 박스투박스 움직임으로 중원과 최전방을 연결하며 시크에게 결정적 찬스를 공급할 수 있다. 우니온 베를린은 파이브백을 유지하더라도 중원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제어하지 못하고 측면 커버도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홈의 강한 압박을 앞세운 레버쿠젠이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vs RB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는 주중 빌바오전과 챔피언스 리그를 연달아 소화하며 체력적으로 소모가 큰 상태다. 기라시와 아데에미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하지만 피로 누적이 공격 전개와 마무리 완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후방 3백 라인은 체력 저하로 인해 집중력이 흔들리고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에서 쉽게 공간을 허용할 위험이 크다. 반면 라이프치히는 시즌 초반부터 빠른 공격 전환과 날카로운 측면 침투로 상대 수비를 파괴해왔다. 바카요코의 폭발적인 돌파와 카르도주의 연계 플레이가 도르트문트의 느슨해진 수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바움가르트너가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장악하면 도르트문트는 수비 블록이 급격히 흔들리고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결국 체력적 열세와 전술적 완성도 차이를 감안하면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그림이 유력하다. 도르트문트는 과도한 일정으로 체력 소모가 누적돼 후방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도르트문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다. 전술적 완성도와 피지컬 밸런스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는 라이프치히가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도르트문트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SV 베르더 브레멘 vs FC 장크트 파울리. 이번 경기는 수비 안정성을 중시하는 두 팀의 전술적 특성이 맞부딪히는 경기라는 점에서 초반부터 느슨한 흐름이 예상된다. 브레멘은 안정적인 빌드업과 점유율은 유지하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옵션이 부족해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상파울리는 전방 압박과 점유로 경기를 풀어나가지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날카로운 패스와 결정력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하위권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가 득점력 부족과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변화 없는 전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후반 교체 카드에서도 전술적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경기 내내 루즈한 템포가 지속될 것이다. 결국 점유율은 주고받더라도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은 드물며 저득점 속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일브레멘과 상파울리는 모두 안정된 수비 조직을 유지하지만 창의성과 결정력이 부족하다. 경기 후반에도 흐름을 바꿀 교체 자원이 마땅치 않아 루즈한 경기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저득점 양상 속에서 승부를 가르기 힘들며 무승부에 가장 무게가 실린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패 강추. 언더 강추. 아우크스부르크 vs VfL 볼프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 모두 3백을 활용하며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과 결정력이 부족해 전방에서 상대를 흔들 힘이 크게 떨어진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쾌미르를 향한 롱볼과 세컨드 볼 싸움으로 기회를 노리지만 패턴이 단조롭고 템포가 느려 상대를 압박하기 어렵다. 볼프스부르크 역시 전환 속도가 느리고 전방의 결정력이 부족해 찬스를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한다. 양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하며 교체 자원도 공격 흐름을 크게 바꿀 만큼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결국 경기 전체가 루즈한 흐름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득점 찬스가 제한적으로 나오며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라우크스부르크와 볼프스부르크는 모두 3백을 유지하며 수비 안정에 집중하지만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 전방에서 속도와 창의성이 부족해 서로를 압박하기보다 신중한 탐색전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교체 자원 역시 경기 양상을 바꿀 만큼의 힘이 부족해 끝까지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답답한 템포 속에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며 무승부 흐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핸디 승 강추. 언더 강추.
아스널 vs 웨스트햄. 아스날은 전방 압박과 점유율 기반 전술로 상대를 질식시키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요케레시가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마두에케가 폭발적인 돌파로 측면을 공략하며 메리노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패턴은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적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은 필크루크와 보엔의 득점력에 의존하지만 전개 속도가 느리고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파케타의 창의성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점유율을 내주고 수비적으로 밀릴 경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결국 아스날이 홈에서 전술적 우위를 활용해 세트피스와 다양한 전개 패턴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스날은 점유율과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고 요케레시의 피지컬과 마두에케의 돌파, 메리노의 세트피스 능력이 핵심 무기로 작용할 것이다. 웨스트햄은 파케타와 보엔의 순간적인 개인 기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수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결국 홈에서 강력한 전술적 우위를 가진 아스날이 흐름을 완전히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선더랜드 AFC. 맨유는 3백을 유지하면서도 윙백 뒷공간과 전환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수비 간격이 벌어져 치명적인 역습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선더랜드는 탈비와 엘리에제르 마엔다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를 앞세워 이 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카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전방으로 빠르게 패스를 공급하면 맨유는 정비할 시간을 잃고 위기를 맞을 것이다. 체력적 부담이 누적된 맨유가 전술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기 후반은 선더랜드의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측면 침투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은 선더랜드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일맨유는 여전히 3백의 구조적 약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후반 체력 저하와 함께 측면 공간이 크게 벌어진다. 선더랜드는 이 틈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속도와 침투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경기 후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점 3점은 선더랜드가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맨유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지로나 FC vs 발렌시아. 발렌시아는 페펠로의 전환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장악을 중심으로 토벤과 사이드가 유기적으로 침투해 지로나의 측면 약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을 보강하려 하지만 타이밍이 늦어지면 측면이 비어버리는 구조적 문제를 자주 드러낸다. 특히 토백 마이너스 사이드의 빠른 1-2 패스와 가속 돌파는 지로나 3백 라인을 흔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으며 페펠로의 침착한 볼 운반이 이를 뒷받침한다. 스투아니가 박스에서 버티며 기회를 노리고 아스프리아가 돌파를 시도하겠지만 발렌시아의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 앞에서 빌드업이 끊길 위험이 크다. 르마가 볼을 지켜도 발렌시아의 압박 타이밍이 워낙 날카로워 세컨볼을 확보하기 어렵고 측면 수비의 간격은 연속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전환 속도, 그리고 팍스 점유력에서 모두 우위의 선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도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뚜렷하다. 한 발렌시아는 페펠로를 축으로 한 빠른 전환과 토백 마이너스 사이드의 유기적 침투 패턴으로 지로나의 약한 측면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지로나는 인버티드 풀백 전술이 완성되지 못한 채 측면 공간을 내주며 실점 위험을 안고 경기해야 한다. 결국 전술적 상승과 공격 완성도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며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지로나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스파르타 로테르담 vs AFC 아약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리오리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반 베르온의 포스트 플레이, 토른스트라의 경기 조율 능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아약스 수비를 흔들 수 있다. 특히 충분한 휴식을 취한 스파르타 선수들은 초반부터 높은 에너지와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다. 반면 아약스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직후 강행군으로 체력 소모가 심각하다. 전술적으로 요구되는 압박과 빠른 전환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후반전의 활동량 저하와 공간 노출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공격 전개에서 베오르스트와 라울 모르가 상대 수비를 완전히 공략하지 못하면 단조로운 패턴에 갇힐 위험이 크다. 결국 체력적 열세와 일정 부담이 아약스의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파르타 로테르담이 이를 틈타 경기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흐름으로 설계할 가능성이 높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홈에서 자신들의 템포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약스는 강행군 일정과 체력 저하로 인해 전술적 완성도와 활동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홈팀이 체력과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할 확률이 높은 매치업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강추.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